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탑승객들을 실은 유나이티드 232편의 기내안. 그렇게 항공기는 목적지인 시카고를 향해 순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기내안을 공포로 뒤바꿔 놓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조종실에서 들리는 마지막 음성, 그리고 잠시 후 기체는 화염과 함께 지면과 충돌했다. 1989년 7월 19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스테이플턴 국제공항. 이곳은 여느 때와 같이 수많은 여행객들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이 분주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 비행을 책임질 항공기는 등록번호 N18195U, 바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DC-10이었다. 1960년대 후반 하늘은 전보제트기 보잉 747의 등장으로 떠들썩했다. 이에 맥도널 더글러스는 이 항공기들에 맞설 자신들만의 카드를 준비한다. 그것이 바로 DC-10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효율성과 유연성이었다. 이를 위해 맥도널 더글러스는 4개가 아닌 3개의 엔진을 채택한다. 날개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꼬리 중앙에 하나를 배치한 트라이젯 방식을 채택하여 4개의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운영 비용이 저렴하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었다. 또한 1971년에 인도된 이후 18년간 43,000시간이 넘게 비행한 이 베테랑 기체. 그 핵심에는 바로 3중으로 설계된 유압 시스템이 있었다. 하나 혹은 2개의 라인이 완전히 파괴되어도 나머지 시스템만으로 완벽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조종관만큼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3종 유압 시스템에 담긴 맥도널 더글러스의 자신감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DC-10은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을 앞세워 전세계 항공사들의 선택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그렇게 유나이티드 232편 DC-10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했다. 오후 2시 9분 DC-10의 거대한 동체는 마침내 활주로를 박차고 푸른 하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탑승객 중에는 업무 출장차 시카고로 향하는 덴버 너기츠의 라디오 방송인 제리 셰멜도 있었다. 그 역시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순조로운 탑승 수속을 마치고 유나이티드 232편에 올랐다. 그의 눈에 비친 기내는 휴가에 대한 기대로 들뜬 가족들과 출장길에 피곤함이 묻어나는 직장인들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다. 이날 유나이티드 232편에는 승무원 11명과 승객 285명, 총 296명이 탑승했다. 이륙 후 약 1시간, 비행기는 순항고도 37,000피트에 안정적으로 진입했고 기내에는 나른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오후 3시 16분 제리 셰멜이 창밖의 풍경에 잠시 눈을 돌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체 후미에서 울려 퍼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DC-10의 동체는 격렬하게 요동쳤다. 잠시 후 평온했던 기내는 승객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순식간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리 셰멜은 좌석에 몸을 의지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조종실 또한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조종실의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고 각종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알프레드 헤인즈 기장은 곧바로 계기판을 확인, 꼬리 쪽 2번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더들리 드보락 항공기관사가 2번 엔진으로 가는 연료 밸브를 차단했지만 기체의 격렬한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조종관을 잡고 있던 윌리엄 레코즈 부기장은 비행기가 조종관의 그 어떤 움직임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 동시에 드보락 기관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항공기의 혈액과도 같은 유압 시스템, 그 3개의 독립된 유압 시스템 모두의 압력과 잔량 게이지가 0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유압이 상실됐다. 마치 브레이크와 핸들이 동시에 무용지물이 된 자동차와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렸다. 유나이티드 232편의 비행 매뉴얼, 그 어디에도 세계의 유압 시스템이 모두 고장났을 때를 대비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헤인즈 기장과 승무원들은 겪어본 적도 시도해본 적도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양날개에 달린 1번과 3번 두 개의 엔진뿐이었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며 추락하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승무원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왼쪽 엔진의 출력을 줄이고 오른쪽 엔진의 출력은 최대로 높이는 차등 추력을 사용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비행기는 아주 느리게나마 수평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비행기는 더 이상 조종관이 아닌 엔진의 힘만으로 움직여야 했다. 불안정하지만 선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제약이 있었다. 오직 우선회만이 가능하다는 것. 왼쪽으로 아주 살짝 기술을 돌려야 할 때조차 그들은 오른쪽으로 거의 360도에 가까운 거대한 원을 그리며 나아가야 했다. We have no hydraulic fluid, which means we have no elevator control, almost none, and very little aileron control. I have serious doubts about making the airport. Have you got someplace near there that we might be able to ditch? Unless you get control of this airplane, we're going to put it down wherever it happens to be. 오후 3시 20분. 헤인즈 기장은 즉시 관제탑의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장 가까운 아이오와주 수시티 공항으로의 비상착륙을 요청했다. 성공 가능성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항공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비행이 시작됐다. Got a runway in sight. We'll be with you very shortly. Thanks a lot for your help. You want to be particular and make it a runway, huh? 010 at 11 and there is...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헤인즈 기장은 자신의 두려움을 억누르며 농담을 던질 만큼 침착했고 그 모습은 지상 관제사들을 오히려 안심시켰다. 관제탑은 오직 우선회만이 가능한 232편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며 가장 가까운 수시티 공항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폭발 후 13분이 지난 오후 3시 29분 조종실에 새로운 희망이 도착한다. 당시 B번으로 탑승해 있던 베테랑 조종사 데니스 피치가 지원을 위해 조종실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으로 엔진 스로틀을 붙잡았다. 헤인즈 기장과 레코즈 부기장은 창밖의 지평선을 보며 기체의 상황을 알리고 피치 교관은 두 개의 스로틀을 1mm 단위로 미세하게 조작하며 비행기를 조종했다. 그들은 고도를 낮추고 공항에 접근하기 위해 아이오와 상공에 3번의 거대한 우선의 고리를 그려야만 했다. 마침내 저 멀리 수시티 게이트웨이 공항의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은 원래 착륙 목표였던 31번 활주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 1년 전 이미 영구적으로 폐쇄된 22번 활주로로 기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정각 수시티 공항에 유나이티드 232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내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 끝이 지면과 충돌, 화염에 휩싸인 채로 유나이티드 232편이 착륙했다. 활주로 위는 처참했다. 거대한 DC-10의 동체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옥수수밭에 흩어졌고 남은 기체는 화염에 휩싸였다. 하지만 수시티 공항은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추락 후 단 몇 초 만에 활주로 옆에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들이 불타는 잔해를 향해 물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이 대참사 속에서 탑승자 296명 중 무려 184명이 생존했다. 대부분의 생존자는 기체의 날개 앞쪽, 비교적 충격이 덜했던 좌석에 앉아 있었다. 헤인즈 기장과 승무원들의 44분간의 사투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의식을 잃고 거꾸로 매달려 있던 제리 셰멜은 희미한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기어나와 연기가 자욱한 동체 안으로 다시 향했다. 소리를 따라 좌석 위 선반을 열자 그 안에는 11개월 된 아기가 누워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기체 밖으로 빠져나와 아이를 구조대원에게 넘긴 뒤에야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하나둘씩 소중한 생명들은 구조되고 있었다. 이 기적적인 결과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마저도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착륙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 참사를 막기 위해 사고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을 초빙해 똑같이 조종관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수시티 공항에 착륙시키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시뮬레이터에 앉은 조종사들은 무엇이 고장났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단 한 팀도 활주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추락했다. 헤인즈 기장은 이 기적에 대해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많은 생명을 살린 데에는 3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먼저 이 사고는 시야 확보가 좋은 맑은 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이었고, 사고 시각이 마침 지역 외상센터의 근무교대 시간이었기 때문에 2배의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에 아이오와 공군방위군이 주둔하고 있어 285명의 훈련된 인력이 즉시 구조활동에 투입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처절한 노력과 기적 같은 요인들이 만나 184명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엔진이 공중에서 폭발했던 것일까? NTSB의 조사 결과 모든 비극은 18년 전인 1971년 제너럴 일렉트릭 공장에서 제작된 2번 엔진의 펜디스크, 그 안에 숨어있던 모래알 만한 제조 결함에서 시작되었다.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는 이 펜디스크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이 모래알 만한 미세한 결함과 함께 DC-10의 기체 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마치 암과 같은 결함을 품은 기체는 무려 18년간의 비행을 이어갔고, 그 비행 스트레스 속에서 서서히 자라났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균열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다는 것이다. 사고 1년 전 정비검사 당시 이 균열의 길이는 이미 1.27cm에 달했고, 충분히 형광 염료를 사용한 비파괴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크기였지만 정비사들은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NTSB가 회수한 파단면에서 형광 염료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검사는 이루어졌지만 정비사들은 이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1971년에 모래알 만한 제조 결함, 18년간 서서히 자라난 피로 균열, 그리고 그것을 놓쳐버린 마지막 검사. 이 3가지 요인은 유나이티드 232편의 사고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어린이날 프로모션으로 인해 52명의 어린이가 탑승해 있었고, 이 중 11명이 사망했다. 특히 별도의 좌석 없이 보호자의 무릎에 앉아있던 유아 4명 중 1명이 희생되면서 항공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고는 조종실의 문화 또한 완전히 바꿔놓았다. 과거 항공의 역사 대부분은 기장의 판단과 권위가 절대적인 캡틴 중심의 문화였다. 하지만 이 사고는 기장뿐만 아니라 부기장, 기관사, 심지어 승객으로 탑승한 조종사까지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위기를 극복하는 승무원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증명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NTSB는 바로 이 훈련이 232편의 기적을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고 평가했고, 사고 이후 미 연방항공국은 CRM 훈련을 모든 항공사에 의무화했다. 현재 아이오와주 수시티의 미주리 강변에는 유나이티드 232편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추모비 중앙에는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던 아이오와 주방위군 중령 데니스 닐슨이 3살배기 아이를 안고 달려나오는 모습이 동상으로 새겨져 있다. 이렇듯 유나이티드 232편의 비극은 항공 역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교훈들을 남겼다. 11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기적적으로 184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누구보다 두려웠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졌을 조종실의 영웅들, 그리고 지상의 영웅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희박한 가능성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이처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